영상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금 영상 보니까 선입견이 많이 안 좋은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까지 약간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하게 될 때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약간 힘듦도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왜 손매니저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이런 수업 미팅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됐고,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고객분들한테 아니면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파트너분들한테 이거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개념을 먼저 파악시킨 다음에 PM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케팅 수업을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ES 밑에 써져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그 책을 기반으로 이 PPT를 작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유통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평상시에 봐왔던 일반 유통인데 생산자에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를 통해서 오는 이제 여러 단계의 유통이 있다면 일반 소형 점포나 슈퍼마켓 여러 가지 점포들이 해당이 되겠고 2000년 이후에는 생산자에서 약간 이제 유통의 단계가 조금 축소된 기업 주도형의 대형 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약간 좀 간략하게 유통의 단계가 축소된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봐보면 이제 비슷한데 약간 이제 중간에 대형마트 이런 거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소비자 주도용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걸로 이제 조금씩 유통에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유통의 발전을 보겠는데요. 나라별로 유통의 발전 과정을 봐보면 지금까지 세계 유통은 이제 경제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해온 걸 볼 수 있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을 닮아가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10년 간격으로 미국 유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통은 1980년대, 일본은 90년대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의 트렌드였어요. 그 다음으로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되었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러니까 트렌드로 한창 그 성장할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 다단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잘못된 그런 선입관, 잘못된 그런 실패나 이런 워낙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좀 안 좋은 선입견들이 사람들 머리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경우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안 좋은 선입견도 있지만 좋은 경우가 많은 발전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져서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일반 기업의 그런 판매 방식으로 이제 되기도 하면서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개념을 좀 정리 더 해보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초 이론은 하버드 대학원생의 졸업생 논문을 통해서 세워지고 1927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던킨 교수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일반 기업에도 알려지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멀티레벨 마케팅이라 하고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단계 판매 이렇게 나왔는데 다단계 판매는 뭐예요? 이게 보이는 그대로
멀티 레벨 마케팅, 여러 단계의 판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단계 여러 단계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이게 여러 단계가 있고 일반적 유통 공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많은 단계 회사 및 판매원들이 거래를 참여하는 유통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통 방식뿐만 아니라 호원 수당에서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수당이 배분되는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 조직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봐보면 피라미드 조직을 한번 볼까요? 많은 그런 뭐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안 좋은 걸 많이 줬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고가 내구 소비자 위주고 그리고 가입비 같은 경우는 각종 명목으로 되게 많은 걸 징수하게 되고 사업자가 직접 물건을 개봉 반품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업 설명에는 약간 폐쇄적인 공간 공동 숙소에서 개최해서 약간 막 감금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새 회원을 모집을 통해서만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환불제도는 거의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입원 같은 경우는 새 사업자를 가입시키는 행위에서만이 거의 발생이 되고 그리고 뭐 확장 구조는 하위 사업자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그 의무고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의 중저가 소비자가 대부분이고 뭐 교육 교재, 뭐 판매 보조제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뭐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택배를 이용해서 배달이 되고 사업 설명에는 지금 저희 뭐 PM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구매 실적과 판매 실적, 후원 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환불은 그 환불 제도에 된 대로 합당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익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위 사업자 확보하는 거에 대한 의무가 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해서 되게 핫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후원 방문 판매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원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한번 봐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한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본구매 규모. 그래서 후원 방문 판매는 자본구매 규모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단계 판매는 최소 6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다단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연초에 항상 보면 언론에서 불법 다단계 막 이런 기사가 항상 많이 나는데요. 요즘은 앞으로는 불법 다단계라는 소리보다는 불법 방문 판매라는 소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6억 원 있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불법적인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다가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뭔가 리크루팅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권유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사항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좀 잘못 가는 경우는 좀 드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직업인으로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봐보면 전 세계 그 돈 버는 직장인, 돈 버는 방법에는 뭐 직장인과 사업가, 자영업, 투자가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 분의 이제 말을 빌려봐보면 부자들은 이 사업가와 투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5에서 10%의 그 부자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업가, 투자가. 근데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대기업 사장이나 프랜차이즈 사장이나 뭐 전문 투자가, 성공한 사업가 이런 분들은 약간의 그분들만의 어떤 자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출중해야 뭔가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네트워크 마케터.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과 가치로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박테리아 법칙. 박테리아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이제 그 수업할 때도 많이 말씀을 하긴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복리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코로나19 처음에는 작은 그 한 알로 그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지만 순식간에 확 퍼지잖아요. 박테리아 법칙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그 예전에 선배님 그 수업할 때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을 때 하루에 뭐 1,000원씩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 쌀알로 이제 복리로 오늘은 한 알, 내일은 두 알, 모레는 네 알 이런 식으로 복리로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할 때 복리로 받는다 했을 때 첫날은 한 알이지만 마지막 30일날 됐을 때는 5알이 넘는다는 그래서 복리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런 복리의 법칙, 박테리아 법칙이 있고 두 번째 후원의 법칙. 후원한다는 거. 후원한다는 건 저희 교육 시스템을 복제한다는 거거든요.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보다는 네트워크 그 방문 판매에서는 화장품이나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이제 소비자를 뭐 개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방문 판매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소비자보다는 매니아를 개발하려면 교육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계속 복제해서 큰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캐시백 제도. 캐시백 제도는 맨 처음 약간 신용카드 그 점수 적립되는 거에서 약간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마트나 커피숍, 뭐 여러 몰 이런 거 보면 다 캐시백이 적립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0.5%, 0.1%, 뭐 1%, 이 정도 적립이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 특히 우리 PM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수당 최소 10%는 캐시백이 된다는 거. 최소. 그래. 그리고 네 번째 프랜차이즈 권리소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권리소득이라 하면 저희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소득. 저희는 그런 거 약간 꿈꾸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젊어서 일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몸을 놀리지 않고는 그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뭔가 네트워크 구축을 해놨을 때 일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그런 권리소득이 저희한테는 노후의 그런 조건으로 그런 방법으로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네트워크하고 약간 그 차이를 봤을 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무슨 뭐 커피숍이나 뭐 햄버거집이나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를 뭔가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되게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직원들도 뭔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뭐 시간과 노력과 뭐 점포 임대료, 가맹비, 인테리어비, 뭐 교육비, 홍보비, 로열티, 뭐 상품 보호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런 권리소득 같은 경우는 비교해 봤을 때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뭐 점포 임대료, 가맹비, 인테리어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교육비도 거의 소액이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파이프라인 구축.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작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손매대님의 파이프라인은 어때요? 그냥
그냥 물이 줄줄 나오죠. 되게 부럽죠.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콸 나오잖아요. 지금 처음 시작도 이렇게 콸콸콸 나오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얼마나 더 할까 되게 기대가 되고 선배님의 미래가 저희 미래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 사람의 일생을 한번 펼쳐봤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20세까지는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기간이죠. 잘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활동 기간.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고 이러고저러고 하다 보면 뭐 30세 정도부터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경제활동 기간 평균 총수입을 한번 통계적으로 봐봤더니 25억 정도를 벌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지출 내역을 한번 봐봤어요. 생활비를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잡았을 때 40년 해봤더니 40년 생활비가 평균 9억 6천만 원. 그리고 주택 자금으로 이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6억 원. 그리고 자녀 교육비로 이제 자녀 평균 2명 잡았을 때 평균 6억 원. 자녀 독립자금으로 평균 1억 원 했을 때 지출 비용이 22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수입은 20억. 마이너스 인생이네요.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 그렇다면 저희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껴서라도 살 건데 어떻게 조금 어디 뭐 경비나 뭐 다른 거라도 하면서 살 건데 이미 마이너스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PM 비즈니스에 대한 마케팅을 전했더니 고객분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네, 손 매니저님이 이런 수업을 듣고 광주 와서 기존에 있는 고객들 만나서 이거를 먼저 말하고 나서 PM의 비즈니스 그 마케팅을 전하니까 그 전에 그냥 소비자로 끝날 법한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는 분위기가 요즘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맞아. 저도 약간 이제 이게 조금씩 설명하면서 맛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래도 2명 정도는 항상 이렇게 마케팅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문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제2의 손소영이 돼가고 있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